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시작된 밥상머리 이수다 새로운 얼굴 안주현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먹거리 정보들을 보다 쉽게 수다 형식으로 풀어보는 본격 먹거리 폭풍 수다 프로그램 밥상머리 이수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건강한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미녀 공무원 남은미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미녀는 과찬이시고요. 아름다우신 분이 옆에 계시네요. 저는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남은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끼리 미녀라고 하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네. 밥상머리 이수다잖아요. 여기 앞에 차려진 밥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아쉽네요. 네, 무턱대고 식품 얘기를 하려니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좀 더 재미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 좀 해답이라든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밥상머리 있으다 뭐 다음부터는 좀 밥상을 차려놓고 해봐도 재밌겠다는 저희 만족인가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먹을거리 폭풍 수다 프로그램, 뉴스에서도 보기 힘든 최신 정보와 찰진 스토리, 믿을 만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밥상머리 이수다인데요.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미 씨 케이크 좋아하세요? 아, 네네네네, 좋아합니다. 네.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케이크 많이 사 먹으시는 편인가요? 밥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커피숍을 가는데도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케이크를 보고 있으면 케이크를 그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도 케이크 때문에 얘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림의 떡도 아니고.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친구들이 케이크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아니, 난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눈은 자꾸 이렇게 가고. 그래서 센스 있는 친구가 그걸 알아채고 시켜주면 참 맞아요. 고마운 것 같아요. 여자들만 이렇게 뭐 케이크를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 식품 분야 전문가이신 신영민 연구관님을 제가 같이 모시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 같이 일하시는 네네. 네, 신영민 연구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대변실의 신영민 연구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참 케이크 이야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 케이크 좋아하세요? 물론 좋아합니다. 근데 뒤에서 이게 두 분 얘기를 듣다가 나는데 그냥 케이크 먹고 싶은 거 주문하시지. 항상 주문할 때는 안 하신다 하시고 주문 안 하면 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 친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 잘 안 돼요. 사무실에서도 주로 이거다 이렇게 돌직구를 좀 날리시는 편인가요?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위에 없습니다. 아, 조심해야겠네요. 저희 연구관님께서는 식품 분야에서는 척척 박사님이신데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 남자는 몰라요. 여자의 마음을. 다음부터 저희도 그냥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먹을 게 나옵니다. 아니, 근데 참 재밌으신데 억양이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서울말 아닌가요? 설마 아닌가요? 이렇게? 티가 좀 나는가 봐요. 네, 부산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항상 서울말 쓰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걸 합니다. 아, 부산 사나이. 부산 사나이여서 돌직구를 이렇게 날리시는 건가? 아,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업상 먹는 거에 관한 솔직한 표현을 자꾸 합니다. 아, 네. 먹는 거에서 솔직해야죠. 아, 네. 저도 그 고향이 저는 경북 영덕이거든요. 네. 아, 영덕. 게가 유명한 그 영덕.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 네. 항상 이렇게 지명을 들으면 먹을 게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영덕하면 게. 지금이 제철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금 대게가 살이 제철입니다. 찼을 때 같아요.
다시 저희 케이크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예. 겨울에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예. 송년회도 있고, 뭐 연초에 케이크 먹을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과점의 케이크 매상이 이렇게 겨울철에 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 크리스마스 연휴 때 가족들 케이크를 먹었었는데 연말 연시라든지 이때가 되면 케이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희 그 시작처에서 이게 연말 연시나 그 특정 시기를 앞두고 케이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안전한 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정해진 법규라던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수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그럼 단속을 좀 하셨나요? 지난 12월에도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점검을 했고요.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 1,427곳을 점검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9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율은 3.4%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어떤 위반들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많이 적발된 건을 보면 이제 그 종사자들이 건강 진단을 받지 않고 제조를 했던 업체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뭐 식재료를 줬다든지 뭐 원료로 취급을 했다가 잘못되게 취급했다든지 제품들을 기록하고 실제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 관리가 미흡한 그런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업체를 다시 점검을 좀 하시기도 하시나요? 그 적발되고 나면 3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위반된 사실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다시 재차 처분을 또 합니다. 재점검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안별로 다른데요. 뭐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행정처벌을 내립니다. 행정처벌을 하는데 과태료 처벌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량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영업정지를 뭐 짧게는 3일부터 15일까지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케이크 얘기를 좀 했는데요. 겨울철에 좀 어떤 식품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으니까 제품들을 뭐 아무데나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만든 제품들도 꼭 냉장고 속에 보관해야 되고 냉장고 속에 보관된 음식도 먹을 때는 다시 한번 데워서 먹어야 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로 추운 기온이라던가 좀 기온이 낮은 곳에 있으면 문제가 좀 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식중독은 세균에서 발생되는데 세균이란 그 미생물은 온도가 낮으면 활동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 보이는데 실내하고 실외에 온도 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해서 학교 급식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겨울철에는 스키장이나 스케이트장 뭐 이런 곳에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곳들의 위생은 좀 어떤가요? 시즌이 되기 전에는 시役처가 항상 점검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빙상장이라든지 뭐 스케이트장 같은 안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전국 한 300여 곳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식품은 제대로 된 제품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유통기한 경과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스키장 가서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빙상장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게 빙상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특히 오픈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제일 1차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때만 반짝 이렇게. 무신고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있고요. 영업자가 지켜야 될 수 있는 이런 영업 준수 사항을 못 지키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이 참 위험합니다. 아니 이제 또 곧 있으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행사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위생 문제나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좀 생겨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이미지하고도 좀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시약처 직원이 2015년도부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이 가 있습니다. 파견이 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시약처 직원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안에 파견을 150명 정도 추가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고
저희가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이라든지 선수촌 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시야 측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리하지 않는 외곽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파견된 직원들은 어떤 제품들을 먹어도 안전한지 검식을 하는 검식 요원들과 그리고 또 문제가 됐을지 모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 요원들이 같이 파견되어 있고요. 지금 외곽에서는 또 시약처하고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모든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신영민 연구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당연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돼요. 밥상머리 이수다에서 연락만 주시면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연구관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에 관련된 정책을 좀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있어요. 네. 문제가 되는 식품이나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뭐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식품이 발견되는 즉시 해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상추 아시죠? 네네. 네, 그 상추 중에 로메인 상추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로메인 상추로 인해서 대장균이 감염돼서 58명이 이제 대장균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명은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58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2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메인 상추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라든지 샌드위치, 뭐 햄버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가 조사를 해보니 그 지난 9월과 12월에 국내로 수입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로메인 상추를 섭취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유통과 판매를 금지 조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실시간으로 그 회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안전나라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내손안이라는 저희 모바일 앱도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내손안, 내손안 이렇게 내손안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그 해수 정보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수 명령이 내려지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네, 발빠른 대처 덕에 국내에는 피해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정보 있으면 가장 빨리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고품격 먹거리 폭풍 스타 프로그램 밥상머리 이수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밥상머리 이수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우리나라 식품과 의약품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영진 처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밥상머리 이수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아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회를 좋아하죠. 회 맛있죠. 요즘에는 뭐가 제철인가요? 대방어. 대방어철이죠. 제일 기름기가 많고 맛있는 시기죠. 배고파지는데요. 저는 좀 뉴스에서 자주 뵀었거든요. 제가 처음 그 취임했을 때 계란 살충제 계란 사태, 또 생리대 사태 이런 게 터지면서 언론에 좀 많이 등장했죠. 저도 상당히 좀 긴장도 했고 또 공직을 처음 맡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못해서 또 약간 그 실수한 부분도 좀 있어서 논란이 좀 많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우리 처도 좀 자리를 잡아서 또 그 사건을 또 그 사태를 계기로 여러 가지 또 그 시용량 선별 포장업이라든지 또 난각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니까요.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예, 그렇게 기대하고 또 저희 시약처 전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위해 물질이라든지 또 국민 식생활 먹거리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또 그 예방하고 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금년 업무 계획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셨다고요? 지난 23일 네. 새 정부 들어서서 총림 주제로 보고를 각 부처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총림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내용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것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용어가 비전문가인 저한테는 좀 낯설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먹거리에 대해서 어디서나 이렇게 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심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 뭐 이런 말로 좀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 네네. 예. 크게 보면 뭐 세 가지로 좀 나눠지던데요. 농축수산물부터 선제적 안전 관리를 한다. 그리고 뭐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관리 강화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던데요. 그럼 농축수산물 선제적 안전 관리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생산 단계의 그 계란이라든지 농축산물은 그 농축산부 관할이고 유통 단계로 넘어오면 저희 시약처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에 이때까지 좀 협의가 잘못 이렇게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총림 주재의 그 식품 테이프 개선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양 부처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충분히 하고 국민한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19년 1월부터는 전 농산물에 대해서 PLS 제도로 해서 그 기준이 없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는 0.01 ppm 이하로 관리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은 좀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그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 먹었는데 요즘 보통 보면 국민들이 외식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집단 급식 회사에 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는 이제 그 혼밥족이라 해서 그렇죠. 혼자서 먹는 네.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간편하게 밖에서 요리된 부분을 사와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 방식도 있고 하지만 요즘 HMR이라 해서 가정 간편식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유행이 돼서 그게 굉장히 시장성이 이렇게 높고 실제로도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약처가 좀 더 그 사전 관리 안전 체계 이런 걸 확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트륨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좀 짜지 않게 먹어야겠다라는 인식이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시작을 했던 당과의 전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나트륨하고 당류 줄이기 운동을 저기 하고 있고 또 그 식품 표시에서도 그걸 다 표시를 해가지고 어느 기준 좀 이하로 국민들이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트륨 당류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 성인병들이 네.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식생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도 하고 네네. 또 그 표시 기준도 설정해서 국민이 그 총 하루에 나트륨이라든지 당류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좀 단 거 좋아하세요? 근데 단 거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유난히 이렇게 뭐 설탕 같은 거 넣으면 네. 왠지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식을 사 먹다 보면 좀 달짝지근한 게 더 맛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집에서 해 드실 때는 그렇게 그 뭐 짰고 또 맵고 달게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밖에 나가면 그 식당이나 외식할 맞아요. 때는 좀 자극적이해서 그런데 또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제 작고 맵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생각이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또 돌리고 또 소비자 단체하고 또 협력해서 저희들이 또 책자를 또 만들어서 배포도 할 예정으로 있고 오늘 같은 이렇게 그 팟캐스트라든지 또 유튜브 또 여러 가지 그 또 방송에 나와서 국민 식생활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선도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관심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또 생리대 문제였는데요. 식약처에서는 뭐 검사한 결과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좀 내셨는데 아직까지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에 그 생리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VOC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VOC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시중에 있는 666품목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VOC 84종에서 검사를 했고, 그다음 그 농약 등 그 18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교수님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안전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세계적으로 그 기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독성이라는 다 평가를 했는데 위하지 않다 그렇게 충분히 안전력에 있다라는 거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염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이옥신 또 포탈레이트 등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네네. 남아있는 부분 더 철저히 할 것이고 한 점도 그 의혹 없이 모든 결과를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전이 더더욱 철저해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관할 문제가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생리대는 의약 제품이어서 식약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일회용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어서 또 산업부가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 관할이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료라든지 그 성분은 다 비슷한데 이제 관할에 따라서 또 사용 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네. 이번에 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네네. 부치끼리 해서 그 부분도 식약처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다 넘어와서 위생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우리 뭐 처장님께서 식약처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뭐 식약처 정책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국민들의 요구를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민 청을 네, 네. 받아서 처리하듯이 네. 저희 시약처도 국민하고 좀 소통하면서 국민이 과연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 무슨 제품에 대해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해서 아직 정확하게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국민 뭐 청원 검사제라든지 국민 요청 검사제라든지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걸 우리가 그 시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이걸 좀 검사해달라. 네네.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걸 검사해서 국민한테 공개하고 해서 국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하실 때 저희 밥상머리 이수다에서 좀 역할을 해주실 건가요?
예,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 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예. 처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얼마 전에 또 우유주사라고 하죠.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학병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에 중독돼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약품을 좀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이 있고 또 향정신 약품이 있는데 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해서 새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각 일선 약국이나 또 병원이나 또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 사용하는 내역, 유통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역들 저희들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5월 18일 날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마약류에 대해서 시약처에서 전체적으로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리가 좀 철저히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 5월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처장님 나오신 김에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릴게요. 작년에 그 살충제 계란 사태 또 생리대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일단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좀 더 시약처가 전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위에 요인들을 사전 차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또 의약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시약처는 세이프티, 안전과 더불어서 또 서비스 국민한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네, 밥상머리 초대해서 오늘 류영진 처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딱딱한 정보들을 수다 형식으로 풀어보는 밥상머리 이수다. 은미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 훨씬 많이 올려도 되는 건가요? 네네, 기대됩니다. 방송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뉴스보다 발빠른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품격 먹거리 폭풍 수다 프로그램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한 먹을거리와 건강한 국민 그리고 나아가서 건강한 나라를 책임지는 일 저희 밥상머리 이수다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